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등호란 이걸 좌변 왼쪽에 있는 숫자나 그런 기호 같은 거 좌변이랑 우변이 서로 같은 것을 나타내는 기호를 등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한 개 있으면 한 개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절반이 채워졌다. 그러면 전체 원이라는 전체 하나에 이 절반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수로 나타낸다면 2분의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분수입니다. 그리고 분수의 약분은 분모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눠서 간단하게 놓는 거. 이거는 뭐냐? 4분의 2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얘는 분모든 분자든 똑같이 2라는 수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4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고 2를 1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2를 나누어.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약분한 겁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거. 따라서 같은 수로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약분이라 한다. 다음, 분수의 덧셈 뺄셈. 전체에 대한 부분이 다르면 더하나 뺄 수 없다. 세 개로 잠깐만. 여기서 세 등분이 있고 네 등분이 있는데 얘를 세 등분된 거에 한 개 채워진 거랑 네 등분된 게에서 한 개 채워진 거랑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어떤 값이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딱 떨어지는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르면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정의 내리는 겁니다. 이게 더할 수는 있는데 뭔 값인지 모르죠. 따라서 얘를 그럼 이 3분의 1, 4분의 1을 그냥 두냐? 아니죠. 이 3분의 1이랑 4분의 1이라는 숫자를 더하기 분수를 더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통분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통분이라는 게 뭐냐? 3분의 1이라는 이렇게 세 등분해서 한 개 채워진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얘랑 더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4등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12등분 했다고 3등분이었던 거를 12등분 정확하게는 안 하고 12등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12등분 했던 거에서 이 3분의 1만큼 했던 거를 채워가지고 잘라가지고 3분의 1을 3등분 했던 거를 12등분 하는 걸로 자르고 또 4등분 했던 거를 똑같이 얘처럼 똑같이 12등분으로 잘라가지고 더하면은 훨씬 더 아까 전에 비해서는 정갈하고 딱 더하거나 뺄 수 있다. 따라서 딱 떨어지게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것을 통분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막 할 수밖에 없냐? 아닙니다. 이런 거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3개 중에 하나가 채워졌다. 4개 중에 하나가 채워졌다 해서 통분이라는 건 12등분으로 잘라가자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었던 거를 12분의 3등분이었던 거를 12등분으로 바꾸고 그만큼 이거를 비율대로 바꾸면은 4가 되겠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4분의 1이었던 거를 12등분으로 자르면 10분의 3이 되겠죠. 10분의 7이 된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12등분의 4하고 12등분의 3을 하면 같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빼기 수월하다. 12분의 1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분수의 곱셈 나눗셈. 얘는 그냥 얘는 덧셈 뺄셈이랑 다른데 얘는 아까 전에는
얘 둘을 같은 걸로 맞춰가지고 덧셈 뺄셈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지 않아. 그냥 얘는 분모에 있는 거랑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뭐 이렇게 합니다. 1 곱하기 1 합니다. 그래서 6분의 1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뭐뭐 2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조금 기호로 나타내보자면 2분의 그래 제대로 말할게요. 2분의 1로 채워졌던 거를 3분의 1로 곱한다. 2분의 1 채워졌던 거를 3등분을 해서 3등분 3분의 1 정도로 3분의 1을 곱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어떤 방식으로 얘를 한글로 표현하자면 2분의 1에 3분의 1배가 됩니다. 따라서 분수의 곱셈을 할 때는 2분의 1에 3분의 1배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생각하기 편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른 것도 해볼게요. 자, 2분의 1에 3분의 2.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다른 걸로 할게요. 그냥 숫자로 하겠습니다. 그 2 곱하기 3하고 1 곱하기 2에서 약분해서 3분의 1 된다.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곱셈이랑 뭐 얘도 뭐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얘도 그 막상 하면 그 곱셈이랑 똑같습니다. 2분의 1에 3분의 1배를 한다. 3분의 1을 나눈다. 2분의 1에서 근데 여기선 특이한 거는 뭐냐면 얘는 곱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이한 게 2분의 1에서 얘 역수를 곱합니다. 근데 여기서 역수가 뭐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 어떤 수를 곱했을 때 1 나오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3분의 1에 어떤 수를 곱했을 때 1이 되게 하는데 이 1이 되게 하는 어떤 수를 역수라고 합니다. 이 역수를 나눗셈에서는 나눗셈을 할 때는 얘를 역수로 곱해야 돼요. 역수로 바꿔서 곱해야 돼요. 따라서 2분의 1에 3 역수 3분의 1 곱하기 3 하면 1이죠? 그러면 3분의 1은 3은 3분의 1 역수죠. 자, 그러면 따라서 역수를 바꾼 다음에 하면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된다. 자, 다음 번분수. 번분수는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번분수는 뭐냐면 분모도 분자 형태로 만들고 분자도 분수의 형태로 만드는 거. 분수 형태로 만들고 번수는 번분수랍니다. 근데 얘네는 그냥 나눗셈이랑 갖다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눗셈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분의 1 한 거를 나누면은, 그러니까 나눈다는 게 2 나누기 3 하면은 얘를 분모 쪽으로 보내고 분자 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얘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나눗셈을 표현하면은 3분의 1을 분모로 보내고 2분의 1을 분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나눗셈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번분수는 분모도 분수고 분자도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니까 번분수라 볼 수 있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번분수는 분수의 나눗셈이랑 같다고 볼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분모나 분자가 정수가 아닌 딱 떨어지는 수 1, 2, 3이 아니라 분수로 3분의 1인 분수를 번분수로 한다 라 합니다. 오케이? 자, 분수와 소수. 분수는 10분의 1, 9분의 1 이런 거고, 소수는 0.1, 0.2라 하죠. 근데 여기서 분수와 소수 이 두 개를 바꿔줄 수 있는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10의 배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분수를
자, 소수는 0.1, 0.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개 중에서 한 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4, 5, 4, 1, 2, 3, 4, 4, 5, 5개. 이렇게 10개 했죠. 이 10개 중에서 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아까 전에 이 그림을 표현해서 분수를 표현했죠? 그랬던 것처럼 얘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10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0.1을 10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네? 0.2 채우면 10분의 2 같네? 근데 얘는 이걸 바꾼 0.2랑 그 10분의 1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분모를 10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0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 0.01을 뭐 100분의 한 조각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00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얘 10분의 1이랑 100분의 1이랑의 공통점 뭐냐? 10의 배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0의 곱하기 1, 10의 곱하기 2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분수와 소수로 바꾸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분모가 10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모가 10이면 100이나 1000이나 그렇게 하면은 바꿀 수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죠. 자, 다음. 오케이. 약수의 배수. 제가 설명할게요. 약수. 어떤 정수를 나눠 떨어지게 한다. 뭐 6이 있다. 6이 있는데 뭐 이거 뭐 간단합니다. 6을 나누면 2로 나누면 3이라는 딱 떨어지는 정수로 떨어지게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약수라고 합니다. 자, 배수. 어떤 수를 1, 2, 3배한다. 1 곱하기 3, 3, 2 곱하기 3, 6 이런 걸로 했을 때 예. 그지 맞아. 자, 6은 3의 배수입니다. 2 곱하기 3 2랑 곱해졌네. 배수입니다. 어떤 수를 1배, 2배, 4배 3을 2배한 수가 6이니까 배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공약수다. 두 수의 공통인 약수. 두 수가 공통인 약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2랑 6이 있으면 얘를 나눠 2가 되죠? 딱 떨어지죠? 자, 6 나눠요. 1 되죠? 딱 떨어지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약수가 같네? 그러면 이 10이랑 6의 공통된 약수가 6이니까 12와 6의 공약수는 6입니다. 두 수의 공통인 약수가 6인 거니까 12와 6은 6의 공약수다. 자, 서로서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다. 자, 최대 공약수. 자, 근데 서로서로 얘기해줘서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대 공약수는 말 그대로 최대가 될 수 있는 공약수다. 여기에서 서로 같아질 수 있는 공약수 중에서 최대가 될 수 있는 거. 여기서는 예를 들면 6이겠죠? 최대가 될 수 있는 공약수겠죠? 근데 얘가 1이래. 그럼 무슨 말이냐? 13이 있고 15가 있어요. 근데 얘를 1로 나눠. 13으로 떨어지죠? 15에서 1로 나눠요. 그럼 15가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뭐 다른 걸로 뭐 14, 17 이런 거 있으면 1, 14 떨어지죠? 1, 17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겠네. 그러면 1은 그 웬만한 수들은 전부 다 1을 1로 나눴을 때 정수는 딱 떨어지겠구나. 정수를 1로 나눴을 때는 딱 떨어지겠구나 해가지고 모든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는 다 1을 약수로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하나
하나 좀 유의해야 되는 게 1로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1 이외에는 나눌 게 없네? 그러면 공약수 최대가 될 수 있는 공약수가, 근데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거는 그 최대가, 그 공약수의 최대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3과 15의 최대 공약수는 1이다. 근데 여기서 최대 공약수가 1인 게 서로서라며. 그럼 결국엔 13과 15는 서로서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1로 나눴을 때 딱 떨어졌, 딱 나눌 수, 무언가를 딱 나눴을 때 정수가 될 수 있는 수가 만약에 1이 최대다, 그러면 얘네 둘의 서로서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얘가 바로 서로서다. 다음 공배수. 공약수랑 같은 개념이죠. 자, 말 그대로 약수를, 공통인 약수를 가지는 것처럼 공통인 배수를 가진 겁니다. 자, 12, 24, 1 곱하기 12, 2 곱하기 12. 같은 배수를 가졌네? 그럼 얘는 공배수 관계다. 그러니까 12는 12와 24의 공배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지수는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듭제곱이라는 말이 저번에 했을 때 제곱이라는 거는 어떤 수를 몇 번 곱했냐, 제곱은 이 제곱을 생략한 말이다. 그래서 3의 2제곱 그러면 3 곱하기 3 이러고, 3의 세제곱근 이러면 3의 이렇게 돼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있다고 했죠? 자, 됐죠? 근데 거듭제곱을 나타낸대. 그러면 제곱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지수는 결국에는 몇 번 곱했냐를 나타내는 수겠네? 자, 그러면 3의 제곱을 나타내면 이렇게 3의 제곱, 3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곱을 나타낸 거, 이게 지수라며. 근데 여기서 여기에서 제곱을 나타내는 수가 이거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3을 몇 번 곱했냐를, 결국엔 3을 2번 곱한 게 3의 제곱인데,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수가 지수라며. 제곱을 나타냈다. 3을 2번 곱한 거를 나타내는 수 얘네? 그러면 3의 제곱은, 제곱이라는 수에서 결국에는 얘가 지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수라는 것은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수다. 그냥 짜투리에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거를 한번 합쳐보면 3의 5제곱이 된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법칙을 알 수 있는데, 2 더하기 3을 한 거랑 풀어서 구한 거의 지수랑 같네?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어떤 방식으로 쉽게 할 수 있냐면 3의 2제곱 플러스 세제곱,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 덧셈으로 표현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지수를. 자, 다음 얘도 풀어볼게요. 자, 2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2번 제곱했대. 얘를 2번 곱했대.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모시게 하겠죠? 자, 되겠죠? 그러면 얘를 2의 6제곱을 할 수 있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 거랑 얘랑 같네?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2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네? 따라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을 때는 얘랑 얘를 곱해가지고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괄호가 있을 때는 지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러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다음 2 곱하기 3을 2번 곱했다. 자, 그러면 얘를 곱했어. 그럼 얘 괄호를 풀어줘야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 아니 3 곱하기 3이 된다. 그러면 얘를 또 바꿔주면 2의 제곱되고 3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얘를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뭐 괄호 버치기라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 얘를 점프 지역에 해가지고 이렇게 곱한 거랑 따로따로 곱한 거는 얘랑 같구나. 그러면 결국엔 괄호가 쳐져 있을 때는 수랑 수의 지수랑 각각 곱해주면 되는구나. 자, 여기서 참고로 알아둘 거는 여기 1이 생겼던 겁니다. 2에 1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냐?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상 1 곱하기 2에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괄호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을 경우에는 따로따로 하면은 값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무리수의 계산. 제곱근의 기본 재산. 일단 무리수라는 거는 분수로 정수 형태의 유리수 그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무리수였어요. 이런 거가 표현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자, 이 제곱근의 계분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얘를 두 번 곱했을 때 2가 되는 수가 얘고, 얘를 2번 곱했을 때 3이 되는 수가 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떤 방식으로 말할 수 있냐면 제곱근 2랑 제곱근 3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2를 3번 곱해서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면 세제곱근이 되고, 3번 곱해서 3이 되는 거면은 세제곱근 3의 세제곱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제곱근 3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얘를 만약에 그 2번 곱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수끼리는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얘도 묶어서 4 곱하기 3에서 루트 12가 된다. 마지막. 근데 얘 뭐야? 얘 뭐지? 얘는 혼종인가? 뭐지? 할 수 있는데 얘도 원리는 같아요. 자, 2번 곱했을 때 2가 되는 수, 2번 곱했을 때 3이 되는 수. 근데 그냥 얘도 한칸 묶어봤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묶어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분모에 만약에 분모가 그 무리수다 싶으면 유리하라는 거래요. 근데 유리하라는 게 뭐냐? 무리수인 그 분모